네,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주요 증시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1%대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. 이 중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죠. 2%대로 상승을 하면서 2,000선을 전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연 QE3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동양증권의 정인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미국 증시 오늘 보자면 오름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1%대 오름폭이었지만 그래도 S&P 500은 2007년에 최고치 기록을 했다고요? 예. 네, 어떻습니까? 기술적으로 보자면. 되게 중요한 저항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주봉상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이 차트를 계속 변함없이 가지고 나왔는데 지지난주에 나와서 이 저항대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좀 탄력이 둔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조금밖에 안 둔화되고 바로 또 돌파를 했어요, 이번에 상승하면서. 저는 이제 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어쨌든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은 이제 2007년 고점입니다. 1570포인트 정도 되고 지금으로부터 S&P 500 기준으로 약 12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재밌는 건 이제 QE1 처음에 양적 완화를 할 때 S&P가 약 400포인트 정도 올랐고 QE2를 했을 때 300포인트 정도 올랐다면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 저점에서 보면 한 200포인트요.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이 시장이 상승하는 폭은 이제 QE1, 2, 3 가면서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다. 그렇죠. 예,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QE2가 사실 QE3가 아주 이제 사실은 2007년 고점은 넘어야 이게 랠리거든요. 그 전까지는 어쨌든 박스라고 장기로 보면 할 수 있는데 이걸 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2007년 고점 부근에 가거나 소폭 그걸 넘기는 수준 정도까지의 상승은 일단은 문은 열어놨다.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단기로 보면은 조금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단기로 굉장히 지금 특별한 조정 없이 강하게 올라왔고 이렇게 보면 이제 S&P 일봉상 채널 상단선 돌파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요 돌파된 이전 고점대 지금은 21일 평선이 위치한 가격대인데 S&P 기준으로 1420포인트 정도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조정이 나와도 상승하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. 중장기로 한 연말 정도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연말 정도까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의 S&P 500 2007년의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. 국내 증시 지금 2000선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국내 증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? 크게 안 다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역시 이제 좋다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차트 보시면서 정확하게 좀 근거랑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주봉 차트죠.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각형 수렴형 패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2011년 4월 정도의 고점을 찍고 지금 삼각형 패턴으로 수렴이 되다가 요 상단선을 돌파를 했어요. 물론 이제 이전 고점이 2050포인트 있으니까 여기도 저항은 있고 아직까지도 이 주봉상의 20주라든지 60주 이평선도 아직도 좀 완만하지만 하락 중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쉽게 갈 거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큰 패턴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다면 이제 전고점이나 그 위 이제 2500, 2200포인트 그 부근까지는 중장기로 볼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고요. 그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2000포인트 오늘 넘어서 지수가 2000포인트를 봤다. 이거 굉장히 좋긴 하지만 갭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. 이제 경험적으로 보시면 갭은 초반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고 상승 랠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는 이제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씩 오르는데 지나고 보면은 꾸준히 계속 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사실은 강한 추세거든요. 이렇게 2포인트씩 계속 오르고 이런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그러고 아니면 오히려 고점대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과열됐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안정적인 랠리에서 이런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요게 오늘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이러면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좀 밀렸다 가는 게 조금이라도
더 좋지 않겠냐 해서 비근한 예를 보여드리자면 2003년도 5월 달에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. 121일 평선 이렇게 밑에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이때 이제 3월 달에 이제 뭐 바닥 찍고 이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500포인트에서 이제 2000포인트 가는 장이 시작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뭐 밀리고 하다가 점차로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에 이어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양이 좀 이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밀릴 수도 있다. 그러나 그냥 가는 것보다 밀렸다 가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그림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오늘 워낙에 큰 폭으로 또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세는 있을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한 2200선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200선까지 또 어떤 업종군들이 끌고 가느냐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요.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? 업종별로도 모양이 다 저항대 다음 모양이에요. 예. 전기전자 업종 지수 같은 경우 뭐 시장이 가면 항상 이 업종이 이제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지금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.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그 삼각형 패턴 뭐 일봉상으로 올해 5월 달부터 진행 중인데 살짝 넘었지만 사실 뭐 넘었다고 확인할 수도 없고 전고점 또 부근에도 도달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이거 돌파를 위한 안착 확인 과정이 좀 진행될 수 있고요. 그러나 어쨌든 이 삼각형 상단선 돌파 시도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. 화학업종 지수도 이전 고점 때 부근에 좀 도달했습니다. 갭으로 넘었고요. 네. 60일 평선도 누워있고 120일도 하락이고 별로 안정적인 상승은 아닌 모습입니다. 운송장비 업종 지수도 전고점 부근에 도달했고요. 금융업종은 전고점 넘어섰지만 뭐 이게 이평선 구조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런 업종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운송장비 업종이라면 좀 등락을 하면서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 좀 내려와서 21일 이평선 이제 올라와서 지지 확인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면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 지수 같은 경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. 물론 7일 연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요.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은 단기 추세가 나면은 일단은 뭐 과열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추세 유지된 한 계속 글로 간다 이렇게 보자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525포인트가 중요한 저항대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5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았고요. 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최소한 21일 이평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흐름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렇군요.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.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